안녕하십니까. 2023년 그 매매도 어저부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2024년 첫째 주 또는 내년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뭐 거의 전고점을 다 돌파했죠. 무자비하게 올라가가지고 뭐 어떤 악재도 뭐 별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살짝 뭐 조정은 받지만 이거는 상승장에서도 불장에서도 황소장에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37,687 다 돌파했어요. 제가 저항선 설정한 라인까지 다 돌파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냐? 일단은 뭐 38,000을 돌파했을 때는 42,000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계속 지속될 때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조정은 받겠죠. 어떤 악재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시간 문제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도 냉각돼 있고 뭐 개인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 PCE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최저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이 인하할 것이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되고 2, 3개월 안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 상당한 조정을 받을 것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악재가 돌출적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업적인데 이렇게 하락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파생하시는 분은 웬만큼 자금이 되면 선물로 하시라고 해요. 선물로. 근데 자금이 되면서도 위클리 워런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다 손실 보고 그때 선물만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선물은 잘 모르시는 분은 증권사 직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물 옵션은 엄청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그 사람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선물하고 옵션은 완전히 달라요. 선물이 자금력이 예를 들어 제가 항상 5천 정도 되면 선물로 해라. 3천만 돼도 선물로 해라. 선물을 한 계약 샀을 때 만약에 밀리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클 때 아무 데가 아니라 변동성이 클 때 반대편 4개 5개 1.0 안팎에서 해지만 들어가라. 그러면은 옵션에서 늦게 들어가도 300% 400%는 나오는데 손실을 거의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은 한 번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3개월마다 만기가 있고 또 저기 하면 기관들이 롤오버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고 새로 사고 개인들은 해도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선물 옵션은 위험하다. 그래서 위클리나 워런트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100원 이하짜리 워런트 사가지고 가끔 한 번씩 터지니까는 그 맛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손실이 크고 위클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 작년에도 위클리로다가 뭐 저한테 최근에 연락 오신 분만 해도 3천, 5천, 1억, 2억, 3억까지 날리신 분이 있어요. 양매수 해갖고. 양매수 아무 때나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해라. 자, 그 부분은 선물 옵션 편에 또 말씀을 드리고 다 연관이 되니까, 자,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서 지지부진 할 때도 저는 이 자리가 안착이 돼야 되다. 2,500이 안착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단계별로 2,550, 그 다음에 2,600, 최대 제가 말씀드린 건 2,650이었어요. 다 돌파했죠. 뭐 산타렐리까지 뭐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종가가 2,655, 2,650 살짝 위에서 안착이 됐어요. 그러면 막연하게 분위기가 좋으면은 3,000 가다 3,500 가다 그런 거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제가 주봉을 설명하면서 자 2,650이 과연 오느냐 이게 최대 제가 볼 땐 수치였는데 5포인트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앞으로는 2,640, 80에서 2,700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월달에 안착이 되냐가 중요해요. 올라왔다 갔다 밀리면은 일단은 2,600, 2,500
100 단위로 견조하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 파생이라는 거는 어떤 악재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2680에서 2700이 안착이 되면, 그 다음에 2800, 그 다음부터 100단위, 2900, 뭐 3000 찍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금리 인하 효과가 잘 나타나면 3000, 뭐 그 이상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여기서 막연하게 보지 말고 단계별로 봐라. 단계별로 안 보면 기관이나 외인들처럼 자금력이 막강하면 까짓거 뭐 3천 2년에 가든 3년에 가든 우량주 계속 묻어두면은 손실을 안 보겠죠. 어떻게 보면 뭐 땅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들은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위를 갖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윈 라인까지는 뭐 3,300까지도 뭐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라인 그대로 주봉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판에 강하게 거의 정고점 근처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했다는 거,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2024년 초반도 상승이지만 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든지 우려감 이런 것들이 언제 반영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물 옵션 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선물 옵션 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오늘 저녁에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바깥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스터디가 있는데 차를 가져오시는 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저녁에 영상을 올리려다가 그 기다리는 동안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1시 반 정도 돼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먼저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요. 그 라이브를 시작하면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제로 정말 제가 감동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먼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먼 곳에, 거제도 뭐 부산 제주에도 오시고, 전라도 뭐 강원도 다 오세요. 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좀 진짜로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뺀질거려요. 아니 거리가 지척인데도 이게 스터디 한 번 봐도 완전히 달라져요. 딴 데 2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짜리랑 비교가 안 돼요. 저희는 그걸 실제로 실감을 했고, 그래서 너무 멀리서 오시고 열심히 하셔갖고 저는 열심히 해드리는 거고, 쉴 때도 제가 쉬지도 않고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운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엄청나게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 거 1, 2년이 아니라 거의 4년 동안에 그걸 다 봤어요. 온갖 감탄, 저한테 온갖 칭찬과 찬사를 다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부류가 정해져 있어요. 스터디 받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 상당 부분이 지금도 잘해요. 지금도 댓글 꾸준히 다시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정말 연말이라도 인사 한 번 없어요. 뭐 하루에 뭐 일당은 자기가 충분히 번다라고 뭐 딴 사람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파생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쉬울 때는 그냥 온갖 선생님 뭐 스승님 극찬을 하고, 자기가 좀 필요하고 먹고 살만하다 그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중박 대박 못 잡아요. 그냥 단타쟁이로 머무르는 거예요. 파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수없이 큰 금액을 손실 보고 아쉬워 갖고 저한테 저도 그 감동의 정성이 돼 갖고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연말에 인사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같이 안 할 거예요. 새해도 라이브 와도 저는 소수 정예예요.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인간성을 중요시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 중요시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운하게 들려도 할 수 없어요. 제 컨셉이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간에 막판에 랠리를 좀 펼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새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뭐 화성 18호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수직 실험이란 말이에요. ICBM 장거리 탄도미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국을 위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장거리 수직 상승이 아니고 장거리 포를 만약에 발사하거나 태평양 인근에 떨어졌다. 이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 뭐 4대째 세습하는 지금 딸을 전면에 내세워서 어린 딸을 거의 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모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설픈 모험이나 예를 들어 도발은 안 통해요. 옛날에는 ICBM 한 발만 쏴도 지금 주가가 진짜 폭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해구산 미국이 밉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은 그 해구산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핵을 쐈을 때 핵으로 응징을 하고 그다음에 도발을 했을 때는 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고 옛날 같으면 이 말 한마디에 폭락을 해요 주가가. 그래서 상당한 큰 도발이 과연 우리 총선 4월 전에 보통 2월이나 3월 전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큰 게 온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 제가 양매수 얘기한 게 4번이 전부 다 3,000%에서 4만 프로 전부 다 터졌어요. 2월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1월 달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1월 달에 언제 나오느냐?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 북한에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작년부터 참수 작전을 하겠다. 김정은이 참수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수 작전 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 너무 도발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주적 관계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거 한마디만 묻고 싶어요. 정치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거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당이 100% 다 잘하고 야당이 100% 다 잘하나요? 여당이 100% 다 잘못하고 야당이 100% 다 잘못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당도 잘못한 게 많고 잘하는 것도 많아요. 야당도 잘못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아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 당에서 뭐라 하면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고 남은 잘못한 것만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식상한 사람이 더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수작전 같은 거는 그 저희 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 막강한 B-29 처음에 참수작전 나오면서 속 들어갔죠. 몇 개월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한 얘기를 갖다가 참수작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저는 이거 하나는 묻고 싶어요. 남북 연락사무소 400억 넘게 들여서 그 옛날에 지금이면은 1,000억이 넘어요. 1,000억, 2,000억. 우리나라 예산으로 다 지은 거 폭파했을 때 말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여당일 때. 여당, 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북한의 도발은 최근에는 연평도가 가장 크지만 천안함도 있고 연평도가 가장 크지만 그 이상의 도발이 나왔을 때 이 시장이 급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2650을 제가 최대치를 얘기했는데 55까지 갔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댓글로 계속 리딩을 했어요. 지지와 저항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되고 뭐 수익을 잘 올리셔갖고 이제 연락도 오고 댓글도 다셨는데 내년에가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하여튼 만기 전 만기 일은 댓글 리딩 계속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호응도가 낮으면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단 제가 거의 구독자가 1,000명 가까이 돼가고 시간도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00명이 넘어서 한 달 이내에 공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거의 뭐 최소한 2-3달에 걸쳐서 중박 대박을 거의 잡고 있는데 자 구독은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독은 좀 눌러주시고 1,000명이 넘으면 제가 한 달 안에 바로 또 제가 바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스타트 하도록 할 테니까
공개 방송을 최대한 좀 좋아요를 좀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올라가고 그 저녁에 됐던 내일이 됐던 그 지난번에 179번 파생하시는 분 꼭 보라고 말씀드렸고 많이 보셨어요. 179번 그거면 파생을 어떤 분이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2023년 올해 대박이 언제 터지고 몇 프로가 터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내서 내일이든 일일날이든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새해에 대해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이건 362.7 완전히 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 저항선 지지와 저항을 가끔 물어보시는데, 자,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항이라는 거는 올라가 가지고 이 저항선을 갖다 돌파해서 밀리질 않아야 돼요. 밀렸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상승적으로 샀다 하면, 그리고 관망을 하시다가 여기가 안착이 되고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저항에서 맞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되는 것이고, 저항이 안착이 됐을 때 그 다음 저항을 위해서 가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깨지면 다시 밑에 저항선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 안착을 되면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선이 돼요. 지지선이 돼서 여기서 추가로 급락을 안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마지막 설정한 저항선이 제가 354고 그 다음에 358까지 봤는데 8점 몇까지 봤죠? 그 댓글에. 근데 뭐 완전히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거를 지금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주봉상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상 어쨌든 윗꼬리가 달리던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월화 정도에서 365나 최대 300, 제가 봤을 때 368, 370 이 정도에서 이제 과연 윗꼬리가 나오느냐. 그리고 전고점이 이렇게 돌파를 했다 밀렸을 때도 지지선이 어디냐, 그럼 그 전에 저항선이 이 자리예요. 353.8 정도가 돼요.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못 넘고 조금 떨어졌다가 또 못 넘고 떨어지고 해고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이탈을 했을 때는 좀 많이 빠질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밀리더라도 금방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무리하게 막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푸시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은 워낙 지금 등 가격이 세기 때문에 거의 한 358 정도가 돼요. 항상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358이면 한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가격 대비 콜옵션이 당연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싸죠. 상당히 비싸고, 최대 지금 12월 달에 콜옵션이 0.01짜리가 7,000% 올라간 게 최대예요. 그리고 요 등 가격 근처는 2-3,0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풋은 당연히 뭐 하염없이 제가 영상이고 댓글이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점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다.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다. 근데 그래서 풋은 적극적으로 살 때는 아니다. 입지는 괜찮다. 뭐 한 개씩 두 개씩 콜에서 수익 난 거 계속 사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로 옮겨가고 하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콜옵션이 6점대, 풋옵션이 4점대다. 그러면은 24년 첫째 주에 거래일이 또 줄어들죠. 일일날이 휴일이라. 얼마큼 흔드느냐, 상당히 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 상황에서는 372.5, 375까지는 괜찮아요. 등 가격에 비해서 여기선 괜찮으나, 그 다음에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380 이하는 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왜 지금 이 외가격까지 갔냐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사실은 372부터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위험해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그냥 갈 수가 있는데, 당일 매매로는 이 정도 뭐 한
372.5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풋옵션은 마찬가지로 풋옵션은 뭐 지나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347.5 이 정도까지 등 가격에서 보면 한 5호가 정도예요. 5호가. 근데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3호가이 내려 줄어들어요. 3호가 10,000원이면 4호가. 당연히 터지면 여기서 터지죠. 풋옵션 같은 경우. 근데 하루 이틀 더 풋옵션을 많이 죽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지 대박이 터지면 풋옵션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콜옵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루에도 400%가 올라갔어요. 중박이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점에서 보면 지금 얘가 0.03에서 4,000% 나왔죠. 여기 0.03 날짜가 12월 7일이에요. 12월 7일에서 4,000%가 그냥 나왔고 외가격은 7,000%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 다는 수익을 못 올리더라도 최대가 얼마 터졌는지는 파생하시는 분은 알고 하셔야 된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거의 뭐 갭까지 띄워가지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그러면 끝난 거냐? 그거를 장담을 못해요. 왜냐? 월화에 올라가서 이 중간 정도에서 한 0.75가 지지가 된다면 얘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깨졌을 때, 여기가 깨졌을 때는 이 지금 372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저점에서 기본적으로 등 가격은 한 3,000%, 외 가격은 7,000%까지 터졌기 때문에 콜옵션은 올라가면은 뭐 30%, 50%, 100%도 올라갈 수 있겠죠. 가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풋옵션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댓글이 계속 달았죠. 지금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된다. 근데 이때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풋이 터질까봐. 언젠가는 터지는데, 그 터질 때는 안 해요. 터질 때는 안 하고, 제가 터진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터진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 저점이 계속 깨져요. 다음 주 월요일도 깨질 수 있고, 화요일도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착이 돼야 돼. 안착이 돼. 더 이상 안 깨졌을 때, 안 깨지고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가갖고 저점을 지킬 때가 풋옵션 공략 시점이다. 이거는 한 10번 들으셔야 돼요. 10번. 그래서 아무 때나 풋이 터질 수도 있다. 당연히 콜이 지금 비싸니까. 그리고 3,000%에서 7,000%가 터졌는데 가봐야 얼마 가겠어요. 그러나 못 간다는 얘기는 못 한다. 왜? 파생은 뭐 10,000%, 18만 프로까지 터진 게 파생이니까. 그러나 터진 상태에서는 올라갈 여력은 30%, 50%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터지면 풋인데 풋이 바닥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닥이 다져지지가 않았다. 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는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쪽으로 아는데 제가 어떤 쪽이 터진다고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 지금같이 저점이 여기는 깨지고 있다. 입질만 해라 이러고 옮겨라 하면 안 옮기고 거기다가 몰빵을 해버리거든. 비중을 많이 실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만기 전날 제가 터지면 등 가격 어떤 거 그 다음에 초대박 터지면 이거 그게 다 터졌어요. 그때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콜이면 콜이 아니다. 그리고 만기 전에 프리미엄 다 빠졌을 때 터지면 얘라 얘기할 때 분명히 터졌는데 그거를 미리 다 손실을 본 상태에서 난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터지면 풋인데 지금 풋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개씩 사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다. 한 개 내면 얼마나 되냐고. 그리고 콜이 올라갈 땐 콜 매매해야 돼요. 그게 유연성인데 그걸 고치신 분들이 지금도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못하시는 분은 다 못하는 줄 알아. 아니야, 너만 못하는 거야. 너만.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무슨 쌍욕을 들어도 못 고치면 내년에도 희망이 없어요. 자, 중간에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방에 간다는 말이야. 한 방에.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요. 반복되고 있어요. 10번, 20번, 100번. 그래서 비중 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났어. 수익 나면 수익금 일부만 해야 되고 수익금도 다 하면 안 돼요. 또 원금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노려야 될 때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풋이 계속 눌린다. 터지면 풋이란 말이야.
중박은 그냥 나온다고 보고. 근데 언제 터지느냐? 계속 깨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깨고 올라갔다 깨고 올라갔다 깨고. 이거를 지금 댓글도 계속 달고 있잖아요. 풋은 아니다. 풋이 저점 계속 깨진다. 수급이 지금 콜 쪽이다. 근데 계속 풋을 매매하면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왜 차트 이거 하나만 띄워놓겠습니까? 저도 딴 사람처럼 여기 복잡하게 이거저거 다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건 보고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게 콜이냐 풋이냐 그거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매하는 사람이 그게 최고지 무슨 시황 뭐 쓸데없는 거 맨날 얘기해봐야 이론 같은 거 갖고 무슨 이게 절대값이 있는 거 마냥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왜 깨지냐고 왜 여러 사람이 의뢰한 거 다 손실 봤냐고 100%다 일부도 아니고 그러고선 무슨 자꾸 난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가짜들한테는 잘 속아. 진짜는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 4년 동안 검증했죠. 4년 동안. 일부분 자기네들이 서운하다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연락하고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냥 다 그저 구독 취소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앞으로 다 새롭고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하고는 저는 할 거예요. 연말이라 저도 정리할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인정을 해. 그리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진짜 인사 한마디 없어. 이거는 인간이 아니지. 파생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저는 욕할 건 할 거예요. 저는 욕을 먹더라도. 자,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뭐 카톡도 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물어보세요. 제가 라이브 하면 1대1 상담 못 해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이런 좀 동질감을 어떻게 보면 잃었던 사람도 제가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새로 하시는 분들 제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무슨 뭐가 대단해서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잘못하면 그냥 다 망가져요. 나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쓰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자꾸 우량주만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싼 거 얼마든지 터지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도 안 하고 하니까 안 하는 거고 지금 파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도 언제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에 하면 즉시 제가 설명을 하면 그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못해요. 나중에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뭐 주말이면 묶어갖고는 제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고 꾸준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많이는 안 올라갔어도 그래도 이렇게 평상시보다 굳건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나쁘지가 않다. 정상이 해피면 딱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면 그 다음에 39,000, 41,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것까지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다 좋아져야 돼요. 다 좋아지고 오버슈팅을 해야 된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건설 회사는 좋았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얘네들이 건설 뭐 1군도 아니잖아요. 2군인가요 지금? 근데 정말 성의가 없어요. 현대건설이 정말. 그걸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아는 구독자분들이 현대건설로 많이 근무하시는데 아니 근로자들을 점심도 안 주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밥을 주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뭐 하다못해 담배 하나 펴라 마라 이런 걸 제약을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 뭐 어디에 있는 그 이반장인가 뭐 그런 애들 요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 기본이 안 된 놈이에요. 기본이.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제보를 듣고 확인을 했어요.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근로자들 밥도 주고 휴게 시간도 충분히 줘가면서 반말하지 말고 정말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나 뭐 지난번에도 뭐 주차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부실공사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 근데 그런 걸 어떤 거 제보를 하든지 뭘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선에 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39,000, 41,0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뭐 완전히 뭐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선물 오버슈팅까지 나왔고, 자, 그다음에는 남은 게 주봉상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88,000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했을 때 뭐 9만 원 그 이상도 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액면분할한 가격이 다 간다. 그래서 이 떨어졌을 때도 지난번에도 주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우량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량주만 해도 주식하시는 분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야 되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 자꾸 그런 걸 찾는데,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뭐 50% 이상 올라갔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다가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거. CJ 대한통운은 제가 뭐 올해 막바지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이 갔어요. 또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했죠, 주봉상. 여기를 또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3,800원, 138,000원, 15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량주, 그리고 주식은 어느 정도 지금 현금화를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현금화를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현금으로 일부는 단타를 치고, 일부는 장기로 가고, 일부는 수익 종목으로 선택하고, 예, 그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때문에도 올라갔다가 또 2차 전지 때문에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한 17만원 선에는 견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항선 두 개가 남았죠. 여기를 20만원대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21만 8천원, 그 다음에 22만, 그 정도가 돌파하면 내년에 만약에 분위기가 좋다면 24만원, 25만원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연말이기 때문에 좀 두서없이 이거저거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마찬가지지만 파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두리뭉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 이게 뭐 무슨 기업 실적이 어떤 뭐 다 핑계예요, 핑계. 다 만들어내는 거고. 자, 선물이 올라가냐, 매수냐, 매도냐, 지금 행보니까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3일에서 5일 수익 난 사람 무조건 쉬어라, 휴가를 가져라. 365일 계속해서 승산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실질적인 실전 매매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 그런 매매 그 리딩을 저는 할 거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게 뭐 실전 트레이닝 해갖고 막 썸네일 올린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너무 못하는 거 알잖아. 남이 것까지 다 날리고, 내려 안 내리겠지만, 정말 가짜들이 너무 많은 판에서 내년이 용의 해입니다. 그래서 웅비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제가 호처럼 제가 쓰던 거예요. 그 다음에도 제가 웅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웅비 SF가 웅비 주식 선물 옵션인데, 올해 힘들었던 분은 내년에 좀 웅비하시기 바랍니다. 용이 정말 기운차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웅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용의 해에 정말 이무기에서 용으로 승천하신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언제든지 그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하세요. 제 라이브 하면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서두르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 찬찬히 오시고, 그리고 이번 스터디는 제가 2월달 대박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절대 이후에 댓글에 스터디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안 2023년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고, 올해 좀 부진했더라도 2024년에는 정말 라이브 제가 할 때까지만 좀 견뎌주세요. 그리고 웅비와 함께 정말 멋있는 개인들, 막강한 개인 군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